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건가요? 90세? 100세? 그럼 또 질문 드립니다. 그 나이까지 행복하게 살 자신 있으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 은퇴자 5,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1년 이내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돈은 있는데 불행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무료합니다. 건강은 괜찮은데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준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66세, 대기업에서 32년을 일하다 63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58세부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5년간 말이죠. 도서관에 다니며 노년학 책 72권을 읽었습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강연을 들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행복한 분과 불행한 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관찰했습니다. 5년의 연구 끝에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였습니다.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것만 줄여도 노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앞에 5가지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세계 최고 대학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그걸 실천한 것뿐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년이 되면 반드시 줄이고 살아야 할 5가지. 첫 번째, 불필요한 관계. 하버드 대학교 80년 연구를 아십니까? 1938년부터 2018년까지 724명을 평생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80년 끝에 내린 결론.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 이게 핵심입니다. 옥스퍼드대 인류학자 던바 교수도 말합니다. 인간이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라고 합니다. 던바의 수라고 부르죠. 그중 진짜 친밀한 관계는 고작 5명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들을 접하고 충격받았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 연락처 482명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골프 모임, 대학 동창, 군대 전후, 사업상 알게 된 사람들까지 482명. 저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 중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 한 명 한 명 눌러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더라?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150명. 1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이 300명. 실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던바 교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482명의 지인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15명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같은 회사 동기였던 김성훈 부장. 그는 정말 사람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경조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골프 모임 총무를 10년간 맡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빴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쫓아다녔죠. 그러다 2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6개월. 그는 482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6개월 동안 그를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김 부장은 병실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0년 넘게 사람들 챙기며 산 게 이거였나? 나는 누구의 진짜 친구도 아니었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의 친구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67세 박영숙 여사님. 평생 봉사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부녀회장, 자원봉사 동아리 회장, 주말마다 복지관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박 여사님 하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너무 외로웠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30년간 봉사하며 만난 수백 명. 정작 남편 잃고 힘들 때 위로해준 사람은 단 2명이었다고. 나머지는 그저 아는 사람이었을 뿐.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고요.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연구가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분석했죠.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고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락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 없었던 사람 200명 삭제, 만나면 피곤한 사람 정리,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100명 정리, 진짜 친구 15명 선별,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제 저는 그 15명에게 집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만나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엔 100명을 얕게 만났다면 지금은 15명을 깊게 만나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MIT 행복학 연구가 정확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크기와 행복도는 반비례한다는 연구 말이죠. 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세요. 연락처를 보세요. 그중 진짜 친구는 몇 명입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1년 연락 없으면 삭제, 만나면 피곤한 사람 정리. 진짜 5명에서 15명만 남기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깊이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안부 묻고 이야기 듣고 웃고 위로하세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 80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관계의 질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니 진짜 친구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끝없는 욕심. 스탠퍼드 대학 장수센터 보고서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3,000명 조사 결과 노년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돈을 못 쓴 것이라고 합니다.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못 쓰고 간 것. 이게 가장 큰 후회라는 겁니다. 일본 노년학회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80세 이상 노인 1,000명 설문 결과 72%가 더 쓸 거리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공부하며 깨달았습니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별로 달라야 한다고. 40대에는 모으는 게 맞습니다. 교육비, 주택자금, 노후자금, 저축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쓰는 게 맞습니다. 경험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제 퇴직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퇴 후 6개월쯤 됐을 때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연 12% 보장이야. 우리 같은 은퇴자들 많이 해. 금융감독원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60대 이상 투자 사기 피해 연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가 대부분이죠. 저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12%면 1년에 840만 원, 한 달에 70만 원 수익. 하지만 5년간 공부한 게 있었습니다. 행동경제학 책에서 배웠죠. 노년기 위험 감수 능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욕심은 커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3개월 뒤 그 투자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제 친구는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박영희 여사님,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사셨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안 쓰셨습니다. 저축, 또 저축. 가족여행도 거의 안 가셨습니다. 남편분이 여행 가자 하면 나중에 하시며 미루셨대요. 은퇴하실 때 모은 돈 2억 8천이 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지출을 가계부에 정리하시고 예산 초과하면 다음 달 줄이시고 63세 때였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 오른쪽 반신마비,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병원에서 남편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제주도 가자 했는데, 유럽도 가자 했는데, 나는 나중에만 했잖아. 이제 당신은 비행기도 못 타는데, 우리가 모은 이 돈이 뭐가 중요해? 아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며 울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고. 코넬 대학 경제심리학과 연구입니다. 돈의 한계 효용 체감 법칙. 통장 잔고 1억일 때와 2억일 때 행복도 차이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에 쓴 돈은 다릅니다. 여행, 취미, 배움, 인간관계. 이런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이 되고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다. 행복해지려고 모으는 건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저축과 소비의 비율을 바꿨습니다. 40대 때는 저축 7, 소비 3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축 3, 소비 7입니다. 3개월에 한 번 아내와 여행을 갑니다. 강릉, 경주, 전주, 부산.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박 2일이면 충분합니다. 손주들 만날 때 용돈을 2배로 줍니다. 손주들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아내가 원하는 옷을 삽니다. 당신 입고 싶은 거 입어.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몇 배가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첫째, 투자 사기 조심하십시오. 연 10% 이상 수익률 광고.
무조건 의심하세요. 자녀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둘째,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마세요. 가고 싶은 여행 지금 가세요. 먹고 싶은 음식 지금 드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셋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보다 경험이 행복을 줍니다. 취미 수업 들으세요. 친구들과 시간 보내세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코넬, 하버드 연구 결과입니다. 욕심을 줄이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식습관. 한국영양학회 2023년 발표 자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영양 섭취 실태. 전체 열량의 71.3%를 탄수화물로 섭취. 단백질 권장량 충족률은 58.2%. 비타민 D 결핍률은 76.5%.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일본 장수의학연구소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 300명 분석.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식, 고단백, 다채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하며 반성했습니다. 은퇴 후 제 식습관이 엉망이었으니까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내가 큰딸 집에 일주일간 갔습니다. 손주를 봐주러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첫날은 편의점 도시락. 둘째 날은 라면 2개. 셋째 날은 자장면 배달. 넷째 날은 또 라면. 밥 차리기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일주일 만에 왜 이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영양 상태 분석 결과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영양 불균형이 3.2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요리를 못하니까요. 회사 최선배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70이십니다. 평생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죠? 은퇴 후에는 더 심해지셨습니다. 하루 3끼를 푸짐하게. 아침은 국밥, 점심은 백반, 저녁은 찌개에 밥 2공기. 배불리 드셨습니다. 과식이 습관이 되신 거죠. 67세 때 당뇨 진단. 혈당이 220에 혈압도 165. 의사가 약을 처방했습니다. 혈압약 5종, 당뇨약 3종, 콜레스테롤약 2종. 하루에 먹는 약이 한 움큼. 최 선배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약 먹느라 밥을 못 먹겠어. 밥보다 약이 더 많아. 젊었을 때 좀 절제할 걸. 미국 터프츠 대학 영양학과 연구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근육량 감소 연구 결과 단백질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 위험도 3배 증가합니다. 저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째, 소식입니다. 무조건 양을 줄이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겁니다. 하루 4끼를 먹습니다. 아침 7시, 간식 10시, 점심 1시, 저녁 6시. 대신 한 끼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 원칙. 배의 80%만 채운다는 하라하치부.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둘째, 단백질을 챙깁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단백질 권장량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g입니다. 제가 70kg이니 84g이 필요합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 필수, 점심에는 두부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생선이나 소고기, 단백질을 몇 끼 먹습니다. 셋째, 색깔 있는 채소를 먹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 하루 5가지 색의 채소를 권장합니다. 빨강 토마토, 노랑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보라가지, 흰색 양배추, 샐러드로 만들어 먹습니다. 넷째, 영양제는 최소한으로. 인터넷 광고 믿지 않습니다. 의사가 권한 것만 먹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이 3가지만 먹습니다. 자연식품이 가장 좋다고 모든 연구가 말합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았습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125로, 혈당이 115에서 95로,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90으로,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약을 드시나요? 아니요.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약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혼자여도 제대로 차려 드세요. 편의점 도시락 그만하세요. 간단해도 좋습니다. 밥, 계란, 김치, 나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단백질 체크하세요. 매 끼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 고기 중 하나는 꼭 드세요. 셋째, 과식하지 마세요. 배부를 때 멈추지 마세요. 배의 80%에서 멈추세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한국영양학회 하버드 터프츠대 연구 결과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줄이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여기까지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관계, 끝없는 욕심, 잘못된 식습관. 혹시 피곤하시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자세 바꾸시고 나중에 이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남은 2가지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제가 5년간 공부한 결론 중 가장 핵심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계속하겠습니다. 4번째, 많아진 말. 서울대 심리학과 노화연구팀 발표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필터 기능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면 이제는 솔직해지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적응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미국 가족치료학회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기 가족 갈등 원인 분석.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도한 잔소리와 간섭. 전체 갈등의 62.7%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손주가 제 전화를 안 받더군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손주가 고3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죠. 저는 걱정돼서 매일 전화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니? 게임은 그만하고 책 좀 봐라.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새벽까지 공부해서 서울대 갔단다. 요즘 애들은 너무 놀아. 제 나름대로는 격려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전화를 안 받더군요. 문자로만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며칠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가 요즘 왜 이러니?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애가 아버님 전화가 부담스럽대요. 매번 공부 이야기, 잔소리만 하신다고.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UCLA 심리학과 연구입니다. 노년기 의사소통, 패턴 분석. 나이가 들수록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조언이 많아집니다. 경험 과시가 늘어납니다. 경청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감의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말을 해야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내의 이혼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68세 최경희 여사님. 평생 교육자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30분씩 붙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버릇이 없어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때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다들 공손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니 피곤해졌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최 여사님 보면 계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만 모르십니다. 왜 사람들이 피하는지. 컬럼비아대 노년심리학과 연구입니다. 경청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노인과 말이 많은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노인이 가족 만족도 3.2배 높았습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절반이었습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저는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대신 귀를 열기로 했습니다. 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한테 스트레스 줬구나. 이제 잔소리 안 할게. 대신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손주가 처음엔 의아해하더니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조언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 들어주셔서 좋아요. 구체적으로 실천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잔소리를 격려로 바꾸십시오. 이것 좀 해라 대신 잘하고 있네. 공부해라 대신 너라면 할 수 있어. 말의 형태만 바꿔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반복하지 마십시오. 같은 이야기 또 하고 싶을 때 3초 멈추고 생각하세요. 이거 전에 말했나? 핸드폰 메모장에 이야기한 내용 적으세요. 셋째, 푸념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요즘 세상 왜 이래 대신 우리 때보다 편해졌네. 긍정 문장으로 바꿔 말하세요. 넷째, 고집을 유연함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오라 대신 내 말도 일리가 있네. 일주일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상대 의견에 동의해 보세요. 이 4가지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매일 아침 한 번씩 읽으십시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대, UCLA, 컬럼비아대 연구입니다.
말을 줄이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순위입니다. 5년간 공부한 결론. 가장 중요한 것. 5번째,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20년 추적 연구입니다. 60세 이상 7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하루 앉아있는 시간과 사망률의 관계.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5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 높았습니다. 40%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노화의학연구소 데이터. 100세 이상 장수 노인 300명 분석 결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움직인다는 것. 걷거나 서 있거나 집안일 하거나 어떤 형태든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연구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퇴 후 제 하루를 돌아봤으니까요.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상. 소파에 앉아 TV로 아침 뉴스, 신문 보기 1시간. 유튜브 보다가 점심, 낮잠 2시간. 다시 소파에서 TV. 저녁 먹고 또 TV. 계산해보니 하루 1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작년보다 근육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체지방은 늘었고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 후회하십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손주 안아주기 힘들어집니다. 마크 로젠버그 박사 연구팀 데이터. 앉아있는 시간을 하루 30분만 줄여도 혈압이 평균 8mm가 감소한다는 내용. 이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서 있거나 걷거나 집안일 하시거나 어떻게든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90세에도 산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 정만수 어르신. 올해 78세. 은퇴 후 15년을 집에만 계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피곤하다고, 집이 제일 편하다고, 소파와 침대에서 사셨습니다. 75세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입원. 옆 병상에 90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정 어르신보다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정 어르신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뭡니까? 90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산책을 하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을 그렇게 살았어. 정 어르신은 후회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집에만 있었을까? 15년을 소파에서 보냈구나. 하버드 보건대학원 운동생리학 연구입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 일상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루 30분 조깅하고 11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저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오전 산책 30분 필수. 아침 먹고 반드시 나갑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안 나가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둘째, 집안일을 직접 합니다.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쓰레기 버리고. 아내가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은 좋아합니다. 셋째, 서서 TV를 봅니다. 드라마는 앉아서 봅니다.
하지만 뉴스는 서서 봅니다. 30분 뉴스 보는 동안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넷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3층까지는 무조건 계단으로 오릅니다. 처음엔 숨이 찼습니다. 지금은 5층도 거뜬합니다. 다섯째, 30분마다 일어납니다. 핸드폰 알람을 30분마다 맞췄습니다.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켜고 물 한 잔 마십니다. 화장실 갔다 오거나 베란다에 나가 하늘 보거나 1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근육량 3.2kg 증가, 체지방 2.8kg 감소, 혈압 145에서 128로. 의사 선생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선생님,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90세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아침 산책 시작하세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나가세요.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나가세요. 조금씩 늘리세요. 한 달 뒤면 30분 거뜬합니다. 둘째, 집안일 하세요. 청소, 설거지, 빨래 직접 하세요. 움직임이 됩니다. 운동이 됩니다. 셋째, 30분마다 일어나세요. 핸드폰 알람 맞추세요. 의식적으로 움직이세요. 넷째, 가능하면 서 계세요. 전화 받을 때 서세요. TV 볼 때 가끔 서세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20년 연구입니다. 하버드, 도쿄대 데이터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삶이 활력 있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노년에 행복하려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5년간 공부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은 것,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남과의 비교를 줄이자. 바로 이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MIT 행복학 연구소 20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1만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연구도 비슷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절대적 빈곤보다 더 큰 불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 1억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3천만 원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행복합니다. 똑같은 5천만 원인데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 갔나? 누가 더 좋은 회사 들어갔나? 누가 더 빨리 승진했나? 누가 집을 더 크게 샀나?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나? 항상 위를 봤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은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30명쯤 모였는데 한 친구가 자랑을 했습니다. 나 이번에 주식으로 5천만 원 벌었어. 부동산 올라서 시세 차익 1억이야.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의사랑 결혼했어.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저도 속으로 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이 안 왔습니다. 나는 뭐지? 주식은 손해봤고 집값은 제자리고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맨날 남들만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당신과 나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친구들끼리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녀. 우리 손주는 피아노 콩쿠르 1등. 우리 손주는 이번에 특목고 들어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눅이 들었답니다. 우리 손주들은 그냥 평범한데 집에 와서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남의 손주랑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손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 이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옥스퍼드대 행복연구센터 자료입니다. 행복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상대적 인식의 문제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아내, 효자 아들, 효녀딸, 예쁜 손주들, 비 안 새는 집, 먹을 만큼의 연금, 취미로 즐기는 등산, 함께 차 마실 친구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적다 보니 2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데 왜 맨날 없는 것만 봤을까? 캘리포니아대 긍정심리학과 연구입니다. 감사일기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그룹과 적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행복도가 37% 높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합니다. 노트에 적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었다. 오늘 산책하며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내가 웃었다. 오늘 손주에게 전화 왔다. 오늘 친구와 차 마셨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니 행복이 되더군요. 동창회도 이제 안 갑니다. 가면 비교만 하게 되니까요. 골프 모임도 정리했습니다. 만나면 자랑 대회니까요. 대신 제 삶에 집중합니다. 남이 뭘 하든, 남이 얼마를 벌든, 남의 자식이 뭘 하든, 이제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3가지만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SNS를 줄이십시오.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남들 잘 사는 것만 보입니다. 비교의 온상입니다. 셋째, 자랑 모임을 피하십시오. 만나면 비교만 하는 모임. 손자 자랑, 재산 자랑, 자식 자랑.
그런 모임 정리하세요. 그리고 너무 위만 보지 마세요. 아직도 전쟁과 빈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과분한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니 진짜 친구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끝없는 욕심을 줄이니 지금이 행복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식습관을 줄이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번째, 많아진 말을 줄이니 가족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삶이 활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과의 비교를 줄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은퇴 전부터 5년간 공부했습니다. 은퇴 후 3년간 실천했습니다. 총 8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도쿄대, 서울대, 세계 최고 석학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을 추적 조사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는 그걸 실천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만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산책 10분부터 시작하세요. 현관문만 나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만 해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1년 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채우기 위한 비우기입니다. 덜어냄으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진짜 소중한 것이 보였습니다. 65세, 우리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앞으로 30년이 남았습니다. 그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이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둘째,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링크 하나면 됩니다. 은퇴를 앞둔 분, 은퇴하신 분께 보내주십시오. 셋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5년 뒤, 우리 다시 서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때 그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들의 품격.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